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제로그램 뽕 뽑기입니다. 이 제로그램을 입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제로그램이 없으신 분들도 비슷한 제형이나 비슷한 컬러를 선택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입술의 단점들을 파악해서 입술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립스틱을 잘만 활용한다면 입술에 그냥 색깔을 칠하는 것 말고도 입술을 교정해줘서 전체적인 얼굴형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또 입가에 있는 색소 침착만 잘 커버를 해줘도 얼굴의 인상 자체가 훨씬 더 맑아 보이고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똑같은 민낯에 립 메이크한 전후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다른 거 하지 않고 립만 발랐는데도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제형에 어떤 컬러를 선택해서 어떻게 입술 교정을 하면 또 색소 침착을 가려서 안색을 맑아 보이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입술의 단점을 커버하고 또 입술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립스틱의 제형과 컬러를 잘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제형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제형이라고 하면 입술에 베이스로 깔고 난 후에 그 뒤에 다른 색이 얹어졌을 때 뒤섞이거나 지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밀착력이 좋으며 매트한 마무리감의 립스틱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촉촉한 제형을 베이스로 깔게 되면 두 번째 올라오는 립스틱의 발색을 약간 방해하면서 섞이겠죠? 컬러가 그대로 입술에 올라와서 내 착색을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촉촉하거나 묽은 제형은 안 돼요. 본통색이 그대로 입술 위에 올라올 수 있는 발색력이 있는 그런 매트 립스틱을 추천드립니다. 제형을 알아봤다면 다음은 컬러인데요. 컬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LBB 컬러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발라졌을 때 내 입술인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MLBB 컬러를 추천드려요. 제가 제로그램에서 추천하는 컬러는 이렇게 5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어도러블이라는 컬러예요. 정말 누가 써도 무난하게 내 입술색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굉장히 착한 코랄 컬러예요. 살짝 피부가 밝으신 분들부터 피부가 한 22호 정도이신 분들까지 다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그 다음 이 올댓재즈라는 컬러는 어도러블에 비해 살짝 더 명도가 내려간 컬러이기 때문에 피부톤이 살짝 23호이거나 그것보다 조금 더 어두우신 분들이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그 다음에 피부가 밝거나 중간 톤이신 분들 중에서 흰빛이 많이 도는 게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살짝 회색빛이 섞인 이 MBME 컬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피부톤이 굉장히 밝으신 분, 그리고 착색이 심하신 분들은 이 어썸이라는 컬러를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도 착색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이 어썸으로 착색을 가려주고 입술을 교정해준 다음에 다른 립스틱을 바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웜하거나 노란빛이 있는 컬러는 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이렇게 푸른빛이 도는 MLB 컬러를 베이스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앞에 나왔던 이런 MLBB 컬러들을 사용해서 색소 침착을 가리는 동시에 입술 비대칭을 교정하거나 입술을 좀 도톰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커버를 하지 않은 제 입술을 보면 이렇게 약간 가장자리가 거뭇한 색소 침착이 있어요. 거기에 입술 각도가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약간 뾰루퉁하면서 인매가 밑으로 내려가 보이는 입술이에요. 어썸을 사용해서 가장자리 위주로 먼저 톡톡 두드려가면서 착색을 커버해주는 동시에 윗입술의 각도를 완만하게 올려서 발라줍니다. 바로 거뭇한 색소 침착들이 커버가 되는 동시에 윗입술이 완만하게 교정이 된 게 보이시나요? 입술 안쪽까지 너무 꽉 채워 바르면 바르려던 색과 섞여서 발색이 섞일 수가 있으므로 가장자리 위주로 발라주세요. 저는 그 안쪽에 코랄레드 컬러를 덧발라 마무리해 주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빛의 어썸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주게 되면 착색이 가려지는 동시에 입술 교정이 되기 때문에 그 위에는 어떤 컬러를 발라도 정말 예쁘게 발색이 돼요. 윗입술의 각도가 위로 올라가면서 얼굴 전체가 약간 업되는 리프팅되는 효과도 있어요. 이 입술 모양만으로도 얼굴형이 약간 달라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민낯에도 역시 적용이 되는데요. MLBB 컬러인 어도러블을 사용해서 짝짝이었던 입술산의 대칭을 맞춰주고 착색을 가리며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발라줄게요. 그 위에 혈색을 주는 맑은 레드를 덧발라주면 같은 민낯이지만 훨씬 더 안색이 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쿨톤 립스틱을 발라주고 싶을 때는 쿨톤 MLBB 컬러인 더스티 핑크를 베이스로 발라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MLBB 컬러들은 거의 다 웜톤이기 때문에 웜톤인 MLBB 립스틱 위에 쿨톤 메인 컬러가 얹혀지게 되면 이 웜톤과 쿨톤 두 개의 색깔이 섞이면서 약간 애매하고 미지근한 색으로 발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쿨톤을 메인 컬러로 써주시고 싶을 때는 베이스 역시 쿨톤 MLBB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쿨톤 MLBB인 더스티 핑크로 입술 교정을 해준 후에 쿨톤 메인 컬러인 CP를 발라볼게요. 깔끔하게 인매 교정이 되는 동시에 메인 컬러가 더 안정적으로 돋보이지 않나요? 다음은 블러셔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제로그램은 굉장히 가벼운 제형이기 때문에 크림 블러셔보다 더 뽀얗게, 더 수채화 효과를 주기 굉장히 좋은 제형이에요. 그럼 어떤 컬러를 어떤 위치에 발라야 하는지 얼굴형별 블러셔로 얼굴형 교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얼굴형이 약간 긴 분들을 위한 꿀팁이에요. 보통 얼굴이 기신 분들은 중안부가 길어서 얼굴이 길어 보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흰빛이 도는 컬러를 앞볼에 발라서 여기에 과속 방지턱인 것처럼 살짝 이렇게 볼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길이가 짧아 보이면서 얼굴 전체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꼭 흰빛이 많은 컬러여야 해요. 왜냐면 앞볼이 나와 보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두운 색을 바르면 오히려 앞볼이 들어가 보이겠죠. 제가 저번 블러셔 편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흰색 옷을 입으면 뚱뚱해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블러셔도 마찬가지로 흰빛이 섞인 색을 써주셔야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이 눈꼬리에서 내려오는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 있잖아요. 여기 안쪽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 하나가 블러셔가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 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얼굴이 밑으로 쳐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코 밑으로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시면서 발라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광대뼈가 도드라져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아까와는 반대의 원리예요. 아까는 흰빛이 섞인 걸로 앞볼에 볼륨감을 주었다면 이번에는 살짝 차분한 색을 사용해서 들어가 보이게 만든 효과를 줄 거예요. 차분한 색이 너무 얼굴 안쪽까지 바르게 되면 피부톤이 어두워 보일 수 있고 또 얼굴이 너무 꺼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면을 바라본 눈동자에서 내려오는 이 선 가이드라인 안쪽까지 발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차분하게 발린 립스틱 컬러와 이 쉐딩과 연결되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얼굴을 입체감 있게 만들어준답니다. 세 번째는 너무 둥근 얼굴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중간 톤의 컬러를 사용해서 광대뼈에 45도 사선으로 발라주세요. 이때 영역이 너무 넓게 잡히면 얼굴이 팽창되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렛나루 앞까지 블러셔가 이렇게 연장되지 않게 잘 신경을 써주시면서 발라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본통째 얼굴 위에 발라주면 영역 잡기가 훨씬 쉬워요. 다음은 컬러 코렉터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얼굴에 푸른 착색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눈밑이나 이렇게 입 주변이나 푸릇푸릇하게 착색이 올라오는데 이런 착색들은 굉장히 얼굴 안색을 굉장히 퀭해 보이게 만들고 굉장히 꺼져 보이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이 푸른 착색들은 보색인 따뜻한 컬러들로 커버를 해준 후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면 훨씬 더 파운데이션을 얇게 발라도 되고 굉장히 안정적인 피부 표현이 되면서 얼굴 전체가 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일단 푸른 다크서클의 보색인 따뜻한 연어색의 제로그램을 손바닥 안쪽에 덜어서 힘이 없는 네 번째 손가락에 묻혀주세요. 다크서클 위를 가볍게 톡톡톡 두드려가면서 커버를 해주세요. 푸른 착색 위에 반대의 따뜻한 컬러가 올라가면서 1차 커버가 된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얇게 발라줍니다. 어썸으로 커버를 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을 비교를 해볼까요? 확실히 왼쪽이 더 안색이 살아 보이지 않나요? 특히 눈 밑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제형의 립스틱이나 코렉터를 올려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가 푸른 착색 가리겠다고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을 계속 올리게 되면 이렇게 입가나 눈가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갈라지게 되면서 주름 생기고 파운데이션이 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파데를 두껍게 올리기보다는 컬러 코렉터를 사용해서 더 얇고 맑게 피부 표현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로그램 활용 팁 중 하나인데요. 바로 베이스 섀도우로 사용하기입니다.
섀도우의 발색력도 더 좋아질 뿐더러 눈화장의 지속력까지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활용 팁 중 하나예요. 이 제로그램의 제형이 끈적이는 타입이 아니라 굉장히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기 때문에 눈에 올려도 쌍꺼풀의 끼임 현상 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이 섀도우의 밀착력을 올려주면서 지속력을 훨씬 더 높게 끌어당겨줘요. 베이스 컬러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차분한 컬러들을 사용해줘야겠죠? 차분한 컬러를 힘이 없는 네 번째 손가락에 묻힌 후에 눈두덩 위에 톡톡톡 발라주세요. 눈두덩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손에 힘을 빼고 톡톡 쌓아주는 것이 좋아요. 그 후에 비슷한 컬러의 섀도우를 레이어링 해주면 이 립스틱과 섀도우가 서로를 더 딱 달라붙게 해줘서 지속력이 2배가 된답니다. 반대쪽은 섀도우만 발라서 발색을 비교해볼게요. 섀도우만 바른 반대쪽 눈과 비교해보면 제로그램을 베이스로 발라준 쪽이 마치 섀도우를 여러 겹 쌓아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죠?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 제로그램의 활용 팁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제가 개발한 이 롬앤 제품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화장품들을 리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다르게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많이 연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